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 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의원님. 9페이지에 지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안정자금, 금융지원, 중소기업 성장, 특례보증 자금 어차피 이 중소기업에서 나중에 갖고 와야 될 테지만 기본적인 틀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기업한테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거는 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공적 자금이 또 투여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평택시에 기여하는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뭐 시장님도 8번인가 뭐 방문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가서 해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도 뭔가 평택시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에다가 투여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뭔가 환원 차원에서라도 평택시에 해줘야 될 부분이 나와야지 가서 주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네. 그러면서 좀 더 평택 시민과 기업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저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는 게 없거든요. 어디 뭐 줬다, 뭐 어떻게 해줬다. 우리도 그냥 업무보고를 받거나 뭐 보면은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평택시에다가 했다 하는 거는 있으면 혹시 국장이나 부장님 있으면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이 우리 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원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을 잘해서 세금 많이 내고 또 우리 시민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작게 생각을 하면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데 좀 기여하시는 기업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어떤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성적 순위를 매긴다던가 뭐 심사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는 어떤 기여도에도 점수가 배점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지만이 평택시하고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저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세상이 받기만 하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의원님 말씀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이렇게 담보 같은 게 없는 기업들이 이제 주로 신청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 시에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넉넉한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 기업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저희가 특례 보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고 나면 우리 시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 예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분들도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가 평택시에서도 우리 평택시 내 관내에 있는 대기업소부터 시작해서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우리가 몇 년도에 지원 얼마를 어떤 식으로 해줬다는 거하고 그분들도 다시 평택시에 기여했다는 거는 기본적인 매뉴얼상에 해가지고 그거는 계속 누적이 돼야지만이 그 파일만 보면은 우리가 기업한테 해준 거 어떤 회사 A라는 회사한테 해준 거 B라는 회사한테 해준 거 또 그 회사도 평택시에 기여한 부분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그런 조사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돼가지고 관내 기업이 잘 돼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는 지금은 같이 하는 기업과 시가 돼야 됩니다.
그 의원님 하여간 기업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하여간 제가 정리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지금 가장 지금 평택 시민들이 희망적으로 걸고 있는 게 삼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LG가 들어와도 취업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희망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또 공적인 자금도 투여를 해줬고,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건 그런 긍정적인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펙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결국 평택시에서는 공단에 의해서 땅을 내주면서 결국 우리 평택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평택 시민 한 명 한 명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논의가 될 때 그쪽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찾고 조금씩이라도 비율을 높여줄 수 있어야지. 지금 삼성에서도 지금 들리는 말은 우리 스펙에 맞는 사람은 아니면 못 쓴다. 맨 처음부터 스펙을 갖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 이제 대부분 필요한 인력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 분야에 아주 특화된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인력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 공채로 채용을 하고 있고, 공채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인재들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외에 얼마든지 이제 우리 시민들을 채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1, 2차 벤더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될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특성화고 중에 반도체 쪽으로 학과를 개설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대학교 안에도 우리 지역 특화된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삼성이나 LG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 또 삼성 쪽에도 이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일자리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취업 방면에 열고 막 그러는 것도 있으면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평택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이런 업무는 필요하고 이런 특성 업무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해가지고 뭐 일기에 몇 명씩이라도 자꾸 배출해줘가지고 어차피 기업주가 요구하는 것을 입맛을 맞추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그런 데 대해서 대안은 지금 우리가 평택시가 안 갖고 있다고.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평택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취업의 진로 방향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 측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LG나 삼성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반도체 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저희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첨단산업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지금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했는데,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어떤 상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공사시에 소위 말해서 지역업체들도 물론 능력이 안 되고 뭐 단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지역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운영시가 됐을 때는 평택 시민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단이라는 많은 지금 땅을 지구지정 해놓고 추진하고 있고, 또 시행사 같은 경우는 힘들게 추진하는 데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평택시에서 산다는 저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중간적인 그 완충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집행부라고 가집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의 바람도 일으켜야겠지만, 가장 먼저 접촉을 하는 게 어떤 산단 지구지정 할 때부터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산업환경국을 떠나가지고 도시주택국 모든 우리 집행부의 17개 국소와 다 협의해가지고 가야지만이 어떤 그 힘을 받고 또 이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필요할 때만 평택시에서는 그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인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성 개발에서 지금 하는데, 여기 지금 자본금 예탁하겠다는 건 다 했나요 지금? 이제 원래 500억 약속했잖아요. 50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자본이 250억, 국내 이제 자본이 250억인데 중국 자본 250억은 저희가 유치한 걸 확인했고요. 그 국내 자본 중에서는 50억을 유치해서 200억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의 날짜가 지났는데 아마 중국성 개발에서 그 연기 요청을 할 걸로 생각되고요. 황해청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이게 500억을 지금 언제까지 예탁하겠다고 지금 날짜가 있잖아요. 16일인가 19일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날짜 지난 건 확실하고요. 16일인가 19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이미 지났고요. 날짜가 지나기 전에 연기가 됐어야지만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외투 자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외투 자금은 들어와 있다며. 그러니까요. 그래서 250억이 중국에서 유치가 됐기 때문에 국내 자본은 좀 그래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솔직히 외투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면서도 솔직히 우리는 평택시는 뭐 비개발 회사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뭐. 그랬을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없는 자금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국성 개발에서 자기네 250억을 넣었는데 국내에서 못했다 그러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괜히 또 지구지정을 하다가 또 몇 년씩 끌다가 또 나중에 해지당하는 일이 나오면 굉장히 거기 있는 분들은 피해가 큰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조건부지만 승인 고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황해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주고 추가 유치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를 15명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의원들도 어떤 일반 시민들보다 주민센터를 많이 지금 왕래를 하고 또 회의가 있으면 가고 그러는데, 직업상담사가 누가 배치가 됐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는구나. 본 의원은 몰라요 지금. 15명이 어디 배치가 되어 있는지. 물론 토정동이나 중앙동, 제 지역구가 토정동이나 중앙동인데 거기에 틀림없이 배속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누가 배속이 돼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의원들이 모를 정도면 일반 주민들은 저분이 왜 앉아 있는 건지, 저분이 해낸 일이 뭔지를 모를 거라고요. 그랬을 때 직업 상담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직업 상담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실적을 보면 사실 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총 우리 취업 소개한 매칭한 실적이 7,088명인데 7월 현재 7,477명입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그래서 작년보다 크게 상승을 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읍면동 15명 추가로, 원래 이제 일자센터 6명 있다가 15명이 추가로 배치됐는데 그 15명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큰 성과를 그럼 거뒀다는 평택시에 말씀이고요. 지금 20명 넘는 숫자의 지금 직업 상담사가 지금 21명.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네. 이게 물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갔다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야. 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읍면동 뭐 기관장님들 회의라든지 뭐 단체장들 모이셨을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특히 통장 그리고 이장님께서 최소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이제 진급을 하거나 신규로 오고 그러면 보통 8개나 9개 단체에 와서 이런 분이 왔습니다라고 대부분 인사를 해요. 근데 이분들도 우리가 출자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인데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와서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인사를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8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400에서 한 6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분들만 안다 그래도 효과가 클 텐데 그런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는 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 갖지 않고 같이 동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홍보면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 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리하실 의원님 계세요? 최정원 의원님. 동료 의원들이 얘기 보긴들 중국계 장학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그 기업 애로 사항을 이 시장님께서 많이 다녀주시죠? 예. 시장님께 다니시고 나와서 뭐 확대 감독 회의 때나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확대 간부 회의 때라기보다는 그 바로 이제 그 관련 부서에 애로사항이 지시가 돼서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평택시 의회가 조직이 되는데 의원들한테는 뭐 그런 의견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요 기업 애로 네. 의원들한테 하나도 시장에 가는 거 언론에서 보도된 거 잘 보고 있지 어떤 애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 시장님 뭐 집행부만 해야 되는 사항이면 의원들은 알아서 그런 계산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런 거보다는 그 이제 이 기업체 방문 자체가 그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시장은 먼저 도와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조용히 가서 기업체 애로사항 듣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뭘 도와주는 건데? 기업체 이제 그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체별로 다르니까요. 뭐 기업체별로 도와준 사례가 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진입 도로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력 관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입도 사하고 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의원님들한테 협조가 필요한 건 저희가 의회에 가서 보고 드려야지 맞고요. 이제 방문 제가 말씀드린 건 방문 자체는 이제 조용히 기업체에 부담 안 주고 시끄럽지 않게 하면서 기업체 조용히 가서 그 기업체가 그래서 의원들한테 경영하는데 그 시장님이 됐든 필요한 국장님이 됐든 예. 그리고 의원 나와서 의원 간담회 때 기업체 애로사항 이런 것들 한번 다녀봤더니 이런 사항이 많더라. 네. 뭐 지역적으로 다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 이제 평택시 산담도 있고 부가 산담도 있고 평택시 산담만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 그 저기 기업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종합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걸려있잖아. 예, 그 종합해가지고 지역별로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의원 거 말씀드리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시 안 하고 지적 안 해주고는 그냥 꿈먹고 보건실이 다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 관련해서 그 지역별로 언론보도 보고 많이 깜짝깜짝 놀고 지역 의원들은 전혀 몰라. 이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 기업별 애로사항은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이 이해가 말해 뭐 도로가 비좁아가지고 도로 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 승인해서 의원들이 사과면 뭐 의원들이 볼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의원님들이 잘 여태까지 잘 해주셨고
뭐 누차 동료인들이 얘기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대화야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정부도 불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통대식이 불통이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 의원님들한테 그 수시로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도 의원들하고 친해지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쪽에 이 추진계획 공작 인허가 원또 행정서비스 있는 말 자체는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고 우리 평택시가 인허가가 엄청 까다롭대. 그런 얘기가 왜 들리지? 다 지구에는 시대 완수도로 착착 일을 잘 처리해준대. 근데 평택시는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아 피곤해 죽겠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이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산단 사업 같은 거는 뭐 행정조사에 밟아서 하는 거지만은 예. 이거에 승인을 받는 말 되지만은 개인 입지 그 공장들은 거의 1억가를 그래서 사업주가 뛰어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응을 해서 해보면은 이 설계사나 토목 설계 하시는 분들이 평택시에 인허가 받는 게 타시보다 엄청 까다롭다 이거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일자리 창출 위치게 했겠느냐. 그런 볼멘 소리가 들린다고. 이제 의원님 그 개별 입지 관련해서는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 도움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개발 행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저도 지금 의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어떤 주민들이 기피하는 거, 또 소모시설은 원치 않는다. 시 입장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마찬가지만 다른 거는 육독산업 아닌 그 첨단산업 같은 건 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허가했는데 해주지만 그 이제 기피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민들이 기피하고 공무원이 받아서 기피하는데 그런 사업은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잖아. 주민 받으면서 주민 업자가 받던지 해서 네, 뭐 그 법적으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법적으로 이제 받는 건 없는데 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겪어보셨잖아. 청구변에 그저 폐용광 관련돼서 네. 고생 많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개인 입지 산업은 좀 조건을 잘 갖춰줘야 된다고. 인프라가 제대로 된 데다 허가를 내줘야지. 도로 3m 돼서 입점하는 데만 6m, 4m가 소부임은 내준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공장 하나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반도 많이 나고 그 주변 환경도 좋지 않고 예. 그 개인 입지 사업을 잘 선정을 해줘야 된다고. 무조건 두고 우리 시에서 뭐 일자리 경제 저기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공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그 능사가 아니라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된 도로라든가 뭐 여건이 된 데에다가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저기 그 연접법을 보게 되면 도로 3m 확보가 돼 있고 6m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의 기획관리 지역에 농토가 3m라고 거기 농로도로가. 예. 그 농로도로 3m를 통해서 공장에 입점할 때 4m, 6m 확보해라 하잖아.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농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런 데는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의원님 하면 그 개별 입지 관련해서는 원인적 부담을 시켜서 예. 도로를 확보를 해놓고 인허가를 받든지 해야지. 기존의 도로 3m 구게 되다 입점하는 데만 4m, 6m 하면 그 교통사고 위반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공로돌이 파손도 많이 되잖아요. 예. 대단만 내지 마시고 예. 그 제가 이건 저기 인근 주민들하고 적절히 상의를 해서 이게 그 민원을 많이 좀- 시 지역구 시 의원들한테 이런 당이 올라와요. 저희들 피곤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러다놓고 지원장 활동 보고 가야잖아. 그 직원들도 피곤하잖아. 그래 애당 저 행정에서 그걸 막아줘야 된다고. 우리 저
공장 등록 이제 특히 개별 입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현장 나가서 그런 그 주민들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중간 역할 잘 하고 있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우리가 그 미군부대 들어오면서 공장 물량을 많이 받아놨죠. 430만 평 물량 받아놨지. 예. 그래서 여기 특별 보게 되면 잔여 물량이 한 60만 평이 되는데 예. 아까 제안 설명했다 보니까 한중 택비리 예. 하고 또 어디에? 그 서탄. 네, 서탄이죠. 예. 그럼 한중 택기가 40만 평이지. 공장 물량 받아놨던 게. 네. 예. 그 거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가 60만 평이 예, 나온 겁니다. 지금 잔여 물량 60만 평. 그 포스게 그 시궁 일대 40만 평을 황해 경제 자유지 지금 사업하는 데서 먼저 그 한중택기 그 중국 업체가 하려다가 이제 포기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지역주민들은 부수하는 피해와 모고 여태까지 혜택 못 받았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규 산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단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신규 산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수요라든지 뭐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추진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알다시피 지금 분량이 지금 현재 분양 중인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요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토승 2, 3단이 이제 주거이 끝나면은 제 3단을 한다는 그러한 예. 소문이 들리는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예. 거기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뭐 근데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산단을 그냥 무조건 그냥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존 산단의 분양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천천히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 물론 같다 지금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기가 예. 지금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최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산단 개발 중인 게 9개나 됩니다.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수요도 보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동료인이 지적했지만 18쪽에 그 선덕지구 이거 뭐 경기도하고 좀 황해청에서 뭐 승인 절차를 다 거쳐서 할 사항이지만은 이 시민들한테 공포얘기는 9월 16일까지 500억을 투자금을 유치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설명 들은 바 보면 중여권에서 250억 그 다음에 시행돼서 50억이 300억 들어있겠네. 예. 그 어느 은행에 일치돼 있지? 우리은행에. 예. 네? 이게 각자 달라. 저기 기업부 핑계동에는 멘트할 때 어디 은행 지금? 의원님 이건 저기요. 그 우리 어느 은행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금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으로 지금 공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 예. 일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넘어갔다 바로 이제 주식으로 환산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주식으로 환산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주식으로 환산해요. 그리고 여기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70만 평이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평덕지구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제 7,500억이고 7,500억이거든요. 그 보상비는 보상비는 의원님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이제 경기가 황해청에서 이걸 추가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게 이제 도시 이용 계획을 나중에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되면은. 예. 그래서 좀 황해청하고 예. 자주 연락해서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보를 빨리 의원들한테 알려주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투를 밟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량 휘슬 40만 평이 한중대급이라고 화웅회사에서 했다가 그 사업을 포기한 상황 아니에요. 예. 네. 거기도 돈 돌았었죠. 일부가. 거기는 저 중국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이제 그렇게 그 사업이 종료하고. 저쪽에 시민들한테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린다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사업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7,500억인데 아무리 70만 평의 그 땅값이 60만씩 더해도 4,200억이라고. 그럼 500억 가지고 뭐래냐고. 아, 이제 그 자본금이 500억이고요. 그러니까 자본금만 늘어나지 사업이 되네요. 아, 이제 자본금이 있으면 주민들 보상이 중요한 거거든. 보상, 안 예. 있다고 지금 뭐했어요. 보상금 이제 별도로 PF를 일으키겠죠. 그 회사에서. PF가 지금 잘 되니까 은행권을 잘 주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금융사에서 사업성 판단해서 단계별로 그 저기 현역 시민들은 불안해 있다고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구 지정해놓고 몇 년째 끌어간 거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 항상 불안한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 사업 시행자분 이제 저희가 하고 이제 대책위도 많았는데 대책위 자체에서도 이제 사업비 확보하는 거는 지금에서 이제 저기 그 중국 자본이 250억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대책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해요? 쉬었다 하죠. 다른 거. 하나만 일자리인가 네, 그러세요. 전통시장. 저도 지역에 안중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중 전통시장이 면적 대비 송국답의 안중이죠. 면적 500시장에서. 면적은 큽니다. 그러게 회원수는 작아도 면적은 송국시장, 송국시장 그다음에 안중시장 아니? 면적이. 면적은 경부수다와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건수는 이렇게 하나 제가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소동시장 같은 경우는 뭐 5일장 계획 상시시장 열리지만 나머지 시장은 5일장 계획 열리잖아. 그래서 안중 전통시장에 항상 보면은 매년 보면 예산이 있어. 이번에 예산이 어디서 내렸네? 밀집 때문에 내려온 예산 아니요? 예. 그래서 저기나 시에서 이 안중 전통시장에 하다 보면 예산을 안 잡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메리스 때문에 20억 했고요. 또 현대시설로 별도로 아니 그 미술 네. 시에서 네, 4억 중기청이나 네. 시에서 예산 잡은 게 하나도 없잖아. 최소 4억 저기 안출에 배정했는데요. 현대시설로 10억 중에 4억 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안중시장 재래시장 안에 도로 재포장하고 남은 시설로 아케이트 고수하고 도로 깔끔하게 잘해놨더라고. 좀 시장이 좀 살아가는 느낌이 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유니식이 좀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 나도 저도 동감합니다. 연령대가 바뀌지 않아도 보니까 그것도 동감하고 그분들하고 접촉해보고 우리가 물건 사고 했을 때 안중 전통시장에 카드가 돼요? 카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오래된 뭐 시장은 해고 뭐 노점상 같은 거나 조금 야채 가게들은 안 되고 했는데요. 거기 상인회장이 뭐 새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적극적으로 뭐 상인대학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투가 하는 건 좋은데 아주 본투의 행사지. 그저 타는데 장사가 돼야지 장사가. 돈벌이가 돼야지 돈벌이. 돈벌이 안 되는데 행사만 하면 뭐예요? 그 행사장에 와서 보시는 분들 보면 전부 노인네들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행사장에 노인네 전번에 오셨잖아요. 시장에 오셨대? 거기 앉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노인분들 아니요. 그 시민거를 오신 분들, 물건 사러 오신 분들 아니요. 하반기 때 뭐 슬로프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아파트 다니는 안 와요. 왜냐면 행사를 아파트마다 장이 있잖아. 아파트마다 장이 있어. 아파트 장이 더 잘 돼. 중국단 장이 제일 많이 잘 돼. 서강 아파트 장마다 다 있어.
그러니까 아빠 사람이 전투시장 안 와. 왜 카드가 안 돼? 그 다음 그분들 얘기가. 그리고 서비스가 없어. 그런 교육을 가르치라고요. 실질적인 이벤트 행사는 와봐야 모인 사람이 노인네들만 와. 여기 할 일은 노인네들 와서. 네, 상인대학 하면서 나는 이제 국산 그릇도 먹으려고 그런 거.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장사가 돼서 장사의 신분이 돈 이익이 되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다면 보통 제가 의원대 6년 됐는데 맨날 그 타령이요. 그 미리스 없었으면 우리 전통시장에 돈 하나도 못 받았어. 보통 저기 일자리 경제뼈로 안중 출장소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뭐 이벤트 행사해봐야 거기부터 저기 산다며 우리터 100평 산다며 여기. 그 미리스에서 20억 남은 중에서 6억까지 산다며요. 거기 그 상인들이 뭘 했냐면 여기 무슨 놀이터가 뭐가 필요해. 무엇보다 장사도 안 되는데 쉼터 공간, 쉼터에서 누구시라 그래요. 일반 고객, 시장 보러 온 고객들, 거기 뭐 하고 싶은 거 일단은 시장 여유 있게 시장 보고 쉬었다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전통시장 가서 후딱 사가지고 얼른 가려고 그러지. 누가 그 여유 있게 시장 보고 쉼터에서 시장 누가 있습니까? 돈 6억이 적은 돈이에요. 상인들이 모르지 6억 가지고 나눠주래요 그냥 다. 그때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게 더 알아요. 그러니까 반납할 수도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런 거를 집행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와서 해줍니까? 그 아니면 상인들이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투여해서 교육을 가르치든지 그럼 카드를 활용해라고 지금 다 카드 가야 다니잖아. 젊은 친구들 다 카드 가야 다니는데 실전 안 갖고 다녀. 현재 나가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뭐 저기 권정이요. 권혜정 씨. 그 물어보니까 거기에 그 자기네 당산대국이 그 쉼터 공간에 아직 되네 앞뒤되네요. 네, 네, 콘센트 앞에. 네, 거기서 앞으로 뭐 이벤트 행사도 하고 뭐 쉼터 공간도 해주고 했는데 뭐 상인들이 굳이 그 한다는 건 막지 않아요. 막지 않는데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일단 그 상인들한테 좋은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로 그 가계부에서 때 카드 활용해야겠고 카드 그 기계 지원해줘요. 카드 기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카드 리더기를 아니 주는 거. 그런 도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수업을 주고. 하면서 개인한테 물품 지급한 적은 없어요. 아니 미리수로 남은 돈 있잖아. 그 저기 센터 사가지고 나머지 6억 가지고 돈 이제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그건 시설비라. 개인 사업자한테 뭐 아니 상인들 자체에서 이렇게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에서 형태로 가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근데 이제 의원님 그 저희가 지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상인들이 일단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아니, 그건 좀 계획, 공감해요. 계획 자기들도 계획 짜고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짜서 이거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치 시에서 쫓아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그래서 않죠. 지난번에 제가 그 건의에서 2,800까지 이용을 했어요. 장안대학교 교육교수하고 이용을 해봤는데 빵 때문에 나왔어 점수가. 저도 용역 교육과 읽어봤는데 마인드가 그리고 의식전화 시키다가 결과가 그 좋은 국내 좋은 전통 잘 되는 전통 활성화 거기 가래도 안 가고 교육 나오래도 안 가고 그래서 결국 빵점만인 거요. 52,800점 저희가 그 상인들 의식개혁 그 교육을 좀 강화해서 스스로 개혁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마지막으로 그 동료연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드리고 가겠습니다. 송구시장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개선을 했는데 하수광고에 문제 있다는 거 해결됐어요? 네,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자보수 했고요. 마지막 날 다음 주에 하자보수를 하수광고 같은 경우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하자 보수 해봐가지고 근본적인 걸 해결을 안 해주면 하소간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소간 거는 물 호르만이에요. 그게 고여가지고 냄새가 났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분적으로 그 하자 보수 한다고 돼요? 순서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몇 개 있었는데 연결을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상인회가 다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리되고 다음 주에 한 집만 다시 집어가지고 아니 예산을 집행을 하면 감독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감독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봐줘야지. 그리고 화재 경보기 계속 지금 뭐 하면은 계속 오작동 이렇게 하는 거는 해결됐어요. 그것도 이제 건축가하고 협의해서요. 다음 주에 일단은 교체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업체하고 얘기해서 교체해 주는 거로 정리됐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신규 공사예요 이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해주자마자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되고. 네, 감독자하고 시공업체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한다고 지금 80억을 어떻게 보면 우리 메르스라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악조건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재래시장에는 큰 도움을 받는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 부분적인 거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면 자료를 주든지. 의원님 저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아니 이걸 꼭 울어야지만 주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맨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갑니다. 물론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는 하지만 시장 상인회 분들 여태까지 상대를 해보고 많은 저기를 했지만 좋은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마인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는 거고 상인 자체에서도 느끼는 거고 의원님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상인회 시각에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초기서부터 의견 한 번 정도 받아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봐요. 의견을 받아본 거 없고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꾸로 알아듣고 지금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그래놓고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는 돈 자체가 80억인데 최소한에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이런 돈으로 요긴하게 써가지고 진짜 좀 더 낮을 수 있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가장 좋은 저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시장 상인회하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상인회 분들은 상인회 분들의 좋은 자기네 거기에 앞에 보이는 이익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속 전통시장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집니다. 근데 이게 메르스 때 그 당초 계획이 올라간 게 그 고객센터하고 쉼터 지는 거로 계획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협의해봤어요? 계획이 올라갔고 이걸 다른 쪽으로 제가 이제 고객센터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도에 가서 이제 집행부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계획이 올라갔습니다. 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예, 의원님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10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 이 서류 보고 10월 달에 착공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관련 서류는 잘 정비해서 어떻게 어떤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 시행한다고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기본 노티스가 안 되면 메일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좀 늦었지만 바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다 잡아놓고 설계에 대해서 다 해놓고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사전 협의라고 좀 봐집니다. 저희들이 추진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하고 번화하게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종원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동시장에서 이제 지금 소화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안 밝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리스일에서 돈 나온 게 고객센터하고 쉼터로만 해라 그랬대? 애초에 당초 우리 계획이 근데 아까 왜 제가 얘기했던 그 쉼터 할 때, 야외 쉼터. 그 야외 쉼터 할 때 준비 언제 했었어요? 네? 그 야외 쉼터 준비할 때 안중 전통시장에 네, 야외 쉼터. 그 중국의 식당을 살라할 때 언제 그 계획을 잡은 거예요? 거기가 저기 판댔다 안 판댔다 해가지고 아니, 그 계획은 그 동의선을 지난주 금요일 날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부터 소문났다고요? 글쎄 소문은 글쎄요. 시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추진 계획을 잡았던 거냐고. 추진계획보다도 상인회장님이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때 중기청에서 네, 네. 뭐 저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옆에 식당 저 떡방까지 붙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혜정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뭐 그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바람에 그냥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전화나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없었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공무원한테 전화했어요. 그 자료 가져와라. 그때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도 그때 아는 거니까 답답해 이렇게 오라 그랬더니 좀 제발 공무원들 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 오면서 권혜정한테 왜 전화한 거예요? 거기 상인회장이니까 아셨나 봐요. 최종환 의원이 오랐다고 전화했대요. 그래 그 순간에 공무원이 오는 나한테 오는 순간에 상인들한테 나한테 전화 온 거요. 죄송합니다 하고. 어? 왜 그런 노릇을 해냐고. 아니 그 상인회장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직접 설명하면 내가 뭐라 그래? 왜 상인회장한테 전화를 해? 오면서 상인회장하고 나를 만나러 오면서 상인회장한테 전화해. 상인회장이 꼭 차라리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되냐고.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어가지고. 의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아니, 다시? 그런 거를 좀 직원들 기억을 하시게요. 네, 잘 앞으로 무회는 거 다 공무원 몇 필라 그러는 거 무회는 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 죄송합니다. 순간 이간질 시키는 거 무회는 거. 그리고 24쪽에 동료인이 지적했지만은 직업 상담사 배치해서 15명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입니다. 그 15명이면 어디 배치돼 있어요? 15명이? 안중근, 청보고, 진이, 서탄, 오덕, 중앙, 서정, 송탄, 신장이동, 어통정 한 명씩 배치돼 있어요? 한 명씩 15개. 그 안중읍에서 역할을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요? 거기? 안중읍에도 있어요. 직업 상담소. 근데 안중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보승이 많아요? 고승읍에 이제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 거기다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 매치해 줄 때 내가 안중읍에서 합니까? 포승읍에서 해야지. 포승이 많잖아요. 그 산단이. 국가 산단도 있고. 산업단지 안중읍 관리공단 자체를 그러면 안중읍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상담이라 해서 안중읍에 가서 상담에 뭐 그 사람이 다 필요를 해주냐고. 이제 뭐 기업체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까이서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안중 쪽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아파트 없지? 아니 이제 그래서 안중읍에도 배치했다는 그러면 그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포승에다 하나 한 달달 놓으세요. 그 인건비 나가 이 사람들한테. 의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어차피 사람들한테 인건비 나가냐? 네. 예 나갑니다. 얼마나 인건비가 한 평균 200, 한 월 200 한 200만 정도 한 달에? 예. 그 사람이 그러면 공휴일만 쉬고 계속 근무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죠. 근무 시간 똑같습니다. 그러면 책상 하나 놔주세요? 예, 그럼 상담 상담사 네. 인원다에 최소 놓고. 그다 시에서 그 사람도 오늘 지금 거지? 우리 커리어넷이라 예. 유료업체 있는데 거기서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주는 거죠. 그 포승에도 누가 산다니 말니까 포승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해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안중에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안중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장 옆에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잖아요. 예, 그럼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이 예.
본안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의 가는데 의원님이 있습니까? 아니 좀 적당히. 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